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뭔가요? 국제 연애를 하고 있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결혼까지 생각을 해도 되나 싶어서요. 책에서 읽은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소통은 언어가 중심이 아니라 공통 분모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랑 남편이랑 제가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언어가 막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나 남편이랑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랑 성격이 또 엄청 달라요. 근데 다행인 게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가치관, 이런 그 생각의 기본 토대, 이런 게 너무나 같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많이 다르지만 이 기본적으로 믿는 것들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싸우더라도 다시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꼭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수다산매경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둘 다 버는 편이고요. 부모님이 봐주시거나 조부모님이 봐주시거나 어린이집 보내거나 오페어라고 해서 집에서 상주하면서 뭐 예를 들어 8시부터 4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집에서 살면서 같이 봐주시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뭐 어딜 가든지 눈치가 안 보여요. 사실은 애들을 데리고 가더라도, 애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도 뭐 커피숍에서 어머나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 애들이 떠들겠네 뭐 이런 식으로 눈길을 주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음식점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애들이. 수다산매경 인마이백. 저는 사실은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나갈 때 핸드폰 하나. 유튜브에 대한 남편의 반응, 네, 많이 후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정말 포포크림을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네, 정말 많이 씁니다. 이 원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어딜 가나 파는 게 뭐 슈퍼를 가든 약국을 가든 심지어 뭐 문방구를 가도 요거는 다 파는데요. 가격은 약 6불 미만, 6,000원 미만이에요. 소미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신 주변 환경이던가 가정 환경이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성격이 막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제가 그리고 심지어 어렸을 때는 예민하다, 까탈스럽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부터 고집이 세다 라며 말하는 그 고집 센 거. 부모님께서 기농을 하시면서 농장을 하셨는데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는 강아지 키울 수가 없었는데 김포를 가서 개를 키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한 번에 23마리까지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많이 물어봤어요. 너 강아지 이름 다 기억은 하니?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저만 사람이고 나머지 강아지들을 제가 다 이제 군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대장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 강아지들이 주는 사랑과 애정, 그리고 저도 이제 강아지들에게 뿜어주고 사랑을 뿜어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만 사람이니까 제가 리더십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참 제 성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얼트라 크런치 님이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셨는지 달달한 러브스토리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커플은 달달하지 않고 저희 커플은 현실 커플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바베큐 파티 하는 자리에 분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언니 한국분이었거든요. 한국분이 또 자기 이제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는 자리에 이제 다 같이 만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제가 그렇게 막 지루하다거나 그러지 않고 생각보다 웃기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뭐 솔직히 뭐 남자가 여자를 웃기다고 좋아하나요? 다 마음에 들었나 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름아름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제 둘이서 따로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서장훈 같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알콩달콩 막 이런 거 없고 직원하는 스타일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달달하고 꿀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저 자체가 그런 걸 또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다음 질문은 초콜라 랄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하얀 치아가 부러워요. 비결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가 그렇게 막 하얗지는 않아요. 근데 하얀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막 다들 하얀 이로 나오니까 제 이가 정말 황미 유병재 저리 가라더라고요. 노력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하얀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노력은 치약 중에서
화이트닝이 좀 많이 들어간 걸 쓰고 있어요. 제품 같은 경우는 네, 화이트닝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저는 매트한 립스틱을 쓰는 거예요. 이가 확실히 하얘 보여요. 정말 이 하얘 보여야 된다 그런 날은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세요. 빨간색 매트한 립스틱. 그러면 정말 이가 정말 하얘 보여요. CW리오 맞나요? 제가 소미님도 교포 화장이 아닌 우리나라식 화장을 했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교포 화장을 시도했는데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피부색이 예쁘지 않아서 그런가 같기도 하더라고요. 태닝을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국식 화장을 했었고요. 엄청 못해가지고 저희 이모가 저보고 소미야 너 눈썹 좀 다시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니? 막 그러셨거든요. 정말 저도 화장을 되게 못했었거든요. 한국식 화장도 했었었고 화장도 되게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제가 발달하게 된 이유가 계속 연습을 했고요. 제가 어느 순간 딱 그 교포 화장이 이뻐 보이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확.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피부톤이 어느 정도 좌우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태닝을 하는 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색깔이 좀 약간 어두운 거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패션 쪽에서 계시고 저도 옛날에 그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패션 쪽에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무를 이셨는지 적성에 잘 맞으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상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길 수 있는데 짧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패션 쪽에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해봤어요. 프로모션 예술 기업에서도 있었고 해외무역에도 있었고요. 더 바이어 뭐 다 했어요. 정말 저는 따로 솔직히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해도 좋은 주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패션 쪽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박봉이에요. 패션 쪽이 박봉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되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들만의 일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좀 그래요.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위염 걸리고 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호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의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다 꿈이 의상 디자인을 해서 자기의 그 창의적인 부분도 꺼내고 자기의 그 예술적인 면도 꺼내고 싶은데 사실은 일을 할 때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꿈을 짓밟을 것 같아서 너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패션 쪽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그 일을 즐기지 못했다는 거. 네, 메가니가 그린 라푼젤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아이들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키겠는지 궁금해요 라고 히원우스카 님께 저희 메가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말 하는 게 안녕하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요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하지 솔직히 한국말을 알아듣는다거나 뭐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수다산 배경 세시히피 0420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산후 우울증은 없으셨나요? 저도 호주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먼 타국에서 홀로 애 낳고 육아하다 보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치닫더군요. 산후 우울증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 완전 공감하는 게 저 첫째 메간이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을 크게 겪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커플 카운슬링 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남편이랑 이혼을 한 상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서 우리 남편을 봤었을 때 제가 막 일본 순사를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나를 탄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막 뭐라 그러지?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제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그 부부 상담가를 통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떻게 보는지 칼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DA 칼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게 되신 계기가 네 호주는 워킹 할리데이 때문에 왔었고요. 뉴질랜드가 등록을 하려고 갔습니다. 수다사 배경 아기를 넷이나 낳으셨는데요. 몸매 관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전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도 백가죽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그 뱃살 있고요. 저도 뚱뚱하지 폼 롤러로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폼 롤러로 그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30일 중에서 한 27일 정도를
폼롤러로 스트레칭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몸이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고요. 언제든지 저는 성심성의껏 최대한 진실되게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다 300행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